갈근, 황련, 황금탕입니다. 초반 구성은 갈근, 감초, 황금, 황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금과 황현은 사심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갈근은 생진하고 태양병의 풍사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 또 설사에 자주 쓰이는 약입니다. 감초는 비위를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상한원 조문을 보면 태양병에서 계지증인데 결국 풍한증이라는 얘기죠. 의사가 도리어 화법을 써서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 설사가 계속된다는 얘기죠. 화법을 쓰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멈춰야 되는데 계속되는 거죠. 맥이 촉하다고 한 것은 열증이 있는 겁니다. 빠른 거죠. 빠르면서 껄끄러운 게 촉한 맥인데 이것이 아직 표가 해소되지 않아서 열이 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천식이 있고 땀이 나는 경우 이것도 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땀이 나는 경우 갈근 황현탕으로 주치한다. 그래서 주자는 제가 강조 많이 했었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접적으로 질병을 좋아지도록 통치한다, 다스린다. 현대말로 치료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의에 맞지 않습니다. 요시마스 토도의 방극을 보면 항배강급, 갈근탕증이죠. 태양병병이고 뒷목이 뻣뻣하고 아프면서 심계,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에요. 근데 심계가 두근거림보다는 황금과 황현의 심중번개라는 표현을 했어요. 심중번개. 가슴이 답답하고 irritable하고 짜증나는 것 같고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거지. palpitation이라고 딱 현대적 의미의 동계로 해석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가 남아있는 증상을 갈근을 가지고 치료한 거예요. 근데 갈근의 성질 중에 하나가 생진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 갈근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갈근은 양기를 위로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많은 해표제들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갈근은 그래서 이제 설사 치료에 해표하는 기능과 함께 생진하고 양기를 올려서 설사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약이죠. 그러니까 건강이나 이런 사신환이나 이런 약을 써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해표를 함으로써 이제 외감을 몰아내서 설사가 멈추게 하는 약이죠. 비슷한 약으로 소엽이나 곽향이 있어요. 소엽과 곽향도 해표를 함으로써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소엽과 곽향의 경우에는 중초의 습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요. 갈근은 그보다는 항배강통이라고 나왔죠. 여기 두통이나 뒷목이 뻣뻣한 이런 증상을 치료하면서 감염으로 인한 하리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근은 진액을 보충함으로써 왜 설사할 때 진액이 필요하죠? 우리 설사는 원래 자연스럽게 낫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진액이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죠. 갈근이 하는 역할이 진액을 보충합니다. 그 다음에 황금과 황현은 이게 요차봉을 이해하는 데 핵심인데요. 사심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장준경 선생님 처방 중에 이렇게 황금과 황현이 들어간 처방들이 좀 있어요. 이 황금과 황현은 이게 다 요시마스 토도의 견해긴 한데 이 번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가슴 답답함. 황금과 황현이 모두. 그래서 이게 사심이라게 되는 거예요. 사심. 가슴 답답함이라는 것을 씻어내리니까. 여기다 대왕을 넣으면 삼황사심탕이 됩니다. 뭐 심기부정 이게 산원 조문이에요. 원래는 심기부족이라고 쓰이는 거를
오자다 해서 이제 정으로 쓴 해석을 하죠. 중요한 거는 이 증상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심기가 부족하든 정하든 간에 이 번이 나타날 때 장준경 선생님은 이 황금과 황현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이 반극이나 약증을 쓴 기릭동동의 태도 자체가 팩트만 보자예요. 그래서 이 황금과 황현은 가슴 답답함이 있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황금과 황현에다가 인삼이랑 바나를 넣으면 이게 바나사심탕이 돼요. 그러니까 바나사심탕이라는 것은 인삼과 바나로 중초를 도와주면서 가슴 답답함을 치료한다는 얘기죠. 황금과 황현에다가 건강과 인삼을 가하면 건강, 황현, 황금, 인삼탕이 되고요. 토리를 치료합니다. 이제 곽향과 소엽을 쓰는 곽향정기산 같은 것이 한 층에 쓴다면 이 건강, 황련, 황금, 인삼탕은 열증의 토리, 광란에 사용하고요. 이렇게 황금과 황현에다가 갈근을 더 넣으면 갈근, 황현, 황금탕이 됩니다. 하리 처방입니다. 설사 처방이죠. 인삼을 넣으면 인삼 바나를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중초를 다스려서 토리를 치료하고 인삼이 없으면 하리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이 하리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갈근입니다. 좀 이해가 잘 가시나요? 이 처방 구성을 이해하는 게 상한론 처방을 공부할 때는 필수이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황금 황현이 사심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한 이런 번증이 있으면서 설사와 함께 외감이 남아있는 것을 갈근이 치료하는 처방이 갈근 황현 황금탕이에요. 적응증은 발열이 있고요. 외감 발열입니다. 꼭 이게 뭐 심한 발열 이런 게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갈증이 있죠. 진액 고갈증이 있습니다. 그걸 갈근이 보충해주고 악취가 심한 대변이 감염 밑단증입니다. 항문주위의 자결감 다 외사에 의한 하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질성 설사, 가슴과 명치 부의 초조감, 열감, 경우에 따라 천명, 위증이죠. 그 다음에 황태를 낀 붉은 혀, 촉박한 맥이 이 적응증이 됩니다. 이제 후세방적으로 이 처방을 해석하면은 황금과 황현이 들어가서 열증을 해석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보면 되고요. 이제 이걸 상한론식으로 또 좀 정확하게 기릭동동식으로 해석을 하면 일갈근이 오룡탄의 계집처럼 해표를 해서 발열을 치료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오룡산에 백출, 복령, 절영, 택사, 계지란 말이에요. 근데 오룡산이 태양평약이고 발열을 치료한단 말이죠. 거기 절영 택사가 들어가서 발열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가르치는데 거기 계지가 들어가서 해표시켜서 발열을 치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갈근, 황련, 황금탕에서도 적어도 이 기릭동동의 시각은 그래요. 이게 해표를 시킴으로써 표증이 해소돼서 이렇게 천명이나 열감 이런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외사가 완전히 회소되지 않았어요. 표증이 있어요. 그런데 열증이 또 있어요. 이 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하제로 외사 질환을 부적절하게 치료해서 발생한 겁니다. 사하는 원래 표증이 있을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가 양명경으로 몰리면서 열을 동반한 이질성 설사를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사기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열을 동반한 염증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취가 나고 자결감이 있는 겁니다. 열이 가슴에서 안 풀어져서 초조감, 열감,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또한 황태가 나타나고요. 습과 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도 빨라지는 겁니다. 내부의 화가
해를 공격하면 천명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감기 증상입니다. 처방을 분석해 보면 근본적인 외사라는 병리를 다루기 위해 근육층에 핵이 한다는 말이에요. 핵이 외사를 해소하는 동시에 위와 장에 열을 배출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갈근이 하는 거죠. 기부의 울체를 풀어준다. 상대적으로 많은 용량이 사용되는 갈근이 주약이다. 갈근은 핵이해서 외사를 해소하고 열을 청렬하며 비위의 맑은 양기를 상승시켜 이질성 설사를 치료합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해표제로서 양기를 상승시킨다라는 거죠. 백회에 튼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는 외사의 한사가 열로 변하는 증후군의 특효약으로 주연의 본초심감에 설명되듯이 태양병이 양명병으로 전환되려 할 때 갈근은 필수적이다. 계지와 마황이 좀 더 표층이라면 갈근은 기육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안쪽의 사기를 이제 몰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상한론 텍스트는 계속해서 만약 위음이 아래로 쏟아진다면 설사로 인해서 진액의 원천인 위음이 하리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죠. 갈근은 또한 음기를 위로 끌어올려 설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이상적으로 갈근이 중요한 약으로 만드는 거죠. 부약인 황련은 열을 배출하는 동시에 그 쓴맛이 위와 장에 습을 건조시킨다. 황련과 황금을 청열 제습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백출이나 창출, 후박처럼 습을 건조시켜 설사를 멈추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이제 황련과 황금은 국소의 염증으로 인한 습을 없애주기 때문에 제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 처방은 이렇게 좀 후세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고방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설명은 좀 어거지라고 생각이 되죠. 황련을 그러면 설사에 많이 쓰느냐? 이 고방에서만 쓰지 이 후세방에서는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의학 처방에서 안 쓰거든요. 상한론 처방만 쓰지. 근데 여기서 황련, 황금의 청열 제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장의 습을 건조시켜 설사를 멈춘다? 그러면 이거 후박이나 진피나 창출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황련은 그런 식으로 제습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 벤스키 선생님은 이렇게 견광부회하고 거기다 갖다 붙이고 사후 해석하는 데는 가히 천재적입니다. 이는 인체의 비교적 얕은 수준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폐의 열을 배출하고 천명을 멈추는 데도 사용됩니다. 또한 장으로 들어가 습열로 인한 이질성 질환의 치료에 자주 처방됩니다. 감초는 다른 약재들의 약성을 조화시키고 중초를 추가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매우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설명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발열이 없고 침맥, 느린맥이 돈방된 이질성 설사는 금기이다. 침맥이고 느린맥인데 이질성 설사가 있나요? 가능한가요? 동어 반복이죠. 여기서 이제 이게 열증의 설사기 때문에 침맥이나 느린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방 프레임워크에 맞추느라고 금기 이런 걸 꼭 하나씩 갖다 붙여놓은 건데 주치, 주적응증의 동어 반복입니다. 주적응증이 아닌 증상에 쓰지 말란 얘기잖아요. 모든은 아닌데 대부분의 이 벤스키나 현대화된 중의학 책의 이 금기는 별다로 신경 쓸 바가 없습니다. 그냥 주치가 음어면 실열에 쓰면 안 된다. 주치가 한증이면 열증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의 동어 반복입니다. 이 처방이 내부와 외부를 모두 치료하지만 주된 초점은 내부의 열을 배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상태를 언급하며 의방집회는 내부로 몰린 병원성 인자가 7알이다. 그러니까 황현황금이 해야 되는
내부의 인자가 양명에 있는 열증이 7알이다. 외부에 남아있는 것은 8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상한론에는 이 상태가 외사를 해소하는 계지탕으로 치료했어야 할 태양병을 사하제로 부적절하게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관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뒤따르는 증후군은 태양병과 양명병의 동시에 발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양명병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치퓨리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시오탕도 양명병약으로 해야죠. 황금이 들어가 있고 바나사심탕도 양명병약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대의학자 윤철교는 더 나아가 이 처방이 내부의 열만을 배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만약 병체 사기가 아직 외부에 남아있다면 계지탕 또는 갈근탕을 사용해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한론회와 같은 현대 교과서들은 윤철교의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근의 기능이 열을 청렬하고 양을 상승시키는 것이며 일단 내부의 열이 배출되면 땀과 천명도 멈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내부의 열을 갈근으로 내보내죠? 이 설명은 상당히 이상하네요. 그리고 갈근을 청열제로 쓰는 일은 없거든요. 이게 해표에서 열이 내려가는 거지. 이게 성질이 약간 서늘하지만 한열에 별로 상관없이 쓰는 약이 갈근입니다. 이런 것도 좀 다른 방제를 감안할 때 상당히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의학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상한론 처방을 이 중의 변증 체계로 해석하려는 이 시도들이에요. 정문설이란 또 분은 혁신적인 해석을 제안했는데 이 처방이 복병, 그러니까 숨어있는 사기로 인한 이지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의학 교리라는 게 되게 이상하네요. 학설에 따르면 복병은 양명경에 가장 자주 모여서 발전합니다. 이 처방에 쓰고 찬 약재들은 이 잠복된 열독을 배출합니다. 중의학 교리는 또한 새로운 병원성 사기의 침입이 인체에 항병원성 위기 같은 거죠. 자극하여 작용하게 할 때만 복병이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정문설의 견해로는 갈근은 이 새로운 병원성 인자를 근육층에서 해소하고 열 울체를 해제하기 위해 처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갈근이라는 해기하는 약을 썼느냐. 우리 몸의 깊숙한 부분에 열층의 사기가 있었다. 그래서 갈근, 황금, 황염 같은 차가운 약으로 해표하면서 또 속 안에 있는 열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학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사용법은 이전의 치료 이력과 관계없이 이 처방의 모든 사용은 발열, 냄새나는 대변, 항문의 자결감, 황태를 낀 붉은 혀, 촉박한 맥이 특징의 모든 초기 이질성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잔류하는 외사 증상을 동반한 하초 수별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현대적으로 딱 풀이하면 이게 아주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열이 심하지 않다면 곽향전기산의 변형 처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이죠. 이제 곽향전기산은 해표하면서 거습해서 이지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곽향전기산은 열증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곽향전기산도 열증을 치료합니다. 외감이니까 열증이 있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한이냐 열이냐를 판단해서 곽향전기산을 쓰기도 하고 갈근, 황연, 황금탕을 쓰기도 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이건 학파가 다른 겁니다. 학파가. 그래서 같은 병도 갈근, 황연, 황금탕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곽향전기산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갈근, 황연, 황금탕 처방은 청나라 말기 노모수에 의해 양명 온병 질환, 특히 사진, 벤스키가 샌드 파퓰로즈라고 썼는데요. 이 사진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와 같은 파퓰이라는 거는 조그만 돌기처럼 솟아나는 걸 파퓰이라고 합니다. 실제 피부과에서 파퓰은 특별하게 열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구진이 생긴 게 파퓰이에요.
되게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벤스키는 이제 주워 들은 얘기들을 주로 넣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벤스키 자꾸 욕하면은 지가 뭐 벤스키보다 얼마나 더 잘 알아서 그런가 이런 소리 할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한국과 중국에 하루에 처방을 50개, 100개씩 하는 한의사들은 벤스키가 평생 처방한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처방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이 벤스키 책은. 그냥 짜집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좀 불편하게 들으실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벤스키 책을 보면 좀 분노가 많이 생겨요. 주워 들은 얘기를 짜집기 한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시험을 내고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개원을 해서 약을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실제 미국 친구들이 개원해서 약 쓰는 비율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미국 친구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좋은 한국 선생님이나 중국 선생님 스승 만나서 한약을 다시 배우고 쓰는 거예요. 현대 임상에서는 이 처방이 폐경전의 열감이나 고혈압과 같이 주관적인 열감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에서도 사용됩니다. 또 다른 용도는 갈근이 승양하는 성질, 양기를 올려보내는 특성이 태음의 기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용되는 학문 탈장입니다. 허증에 사용되는 보증기탕과 달리 갈근 황현 황금탕은 열성의 과다설사로 인해 탈장이 발생한 경우에 적절합니다. 갈근 황현 황금탕은 현대의학적으로 정의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위장염, 급성장염, 세균성 이질, 장열, 독성 위장염 등을 포함한 소화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구성됩니다. 이건 다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죠. 또 다른 그룹은 폐렴이나 뇌염, 홍역과 같은 유형의 급성 감염으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뇌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 질환을 포함합니다. 또한 경추질환이 갈근 때문이죠. 폐경전후 증후군, 이건 열증 때문이죠. 직장 탈출, 이거는 양기를 올린다는 측면이고요. 뇌졸중, 습진, 당뇨병을 포함하여 이 처방에 치료되는 기타 잡다한 질환도 있습니다. 잡다한이라는 병을 썼는데 이 적응증이라는 것보다 이 약이 가진 에너지를 잘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질환에도 다 사용될 수 있죠. 그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갈근이라는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황근과 황현이라는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면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실제 임상 한의사들이 처방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가감에는 복통에는 목향과 백작약을 가합니다. 왜 가하는지도 알아야겠죠. 뭐 행기시키는 거예요. 백작약은 뒤틀리고 아픈 그 경련성 통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복통에 아주 많이 사용하죠. 2급 후중에는 목향과 빌랑을 가한다. 이것도 행기시키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가감이고요. 농이 포함됐다. 이거 백동, 혈이 백동탕이 혈과 농을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금황현 황금탕이랑 백동탕이랑 작약탕이랑 비슷한 구석기들이 있죠. 다 통증이 있고 농이 나오는 설사 이질에 쓰는 처방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표사가 심할 땐 국화를 가한다. 기침을 할 땐 처음 상백피를 가한다. 습열이 심할 땐 금은화와 차전자를 넣는다. 오신과 구토에는 반화와 주교를 가한다. 식체에는 산사신곡 메가를 가한다. 뭐 다 이건 일반적이래요. 밑에는 표와 리를 동시에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갈근 황현 황금탕은 곽향정기산의 열증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한증 증상을 동반한 설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증이라는 게 이제 표증이라고 해야 맞죠. 갈근 황현 황금탕은 내부에 열이 있는 설사를 치료하는 반면 곽향정기산은 습열 및 감기 기운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 설사를 치료합니다. 평유사는 이제 중초의 습만을 치료할 뿐이지 표증은 치료하지 않죠. 마행감석탕이 소총룡탕의 열증 유형인 것과 마찬가지로 갈근 황금 황금탕은 향소산이나 곽향정기산의 열증 대응 처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핵심 증상은 설사입니다. 동시에 열의 징후가 존재해야 하며 이 열로 인해 유발되는 가쁜 호흡, 가슴 답답함 등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땀이 나는 증상이 있는 것 또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추가적으로 갈근의 기능 덕분에 목과 윗 등의 뻣뻣함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평위산과 각경정기산 다 습을 치료하는데 평위산은 이제 표증을 치료하지 않죠. 그래서 플로링 펄스가 없습니다. 이 갈근 황현 황금탕은 플로링이 있어도 되죠.
표층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맥이 빠른 열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곽경정기산이나 평이산은 한층이기 때문에 하얗고 끈적끈적한 코팅이 있는 반면에 갈근황염 황금탕은 누런 코팅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갈근황염 황금탕 한번 기운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갈근이라는 약재가 해표시키고 생진하고 양기를 위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황근과 황현이 가슴 답답함을 해결하고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가슴 답답함, 중이변증 체계로 얘기하면 습열, 염증성 병변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 처방에 대한 에너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